안녕하세요. 주동입니다. 4월 24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은 일이 있어가지고 방송을 못했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네요. 저는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근데 좀 비중을 좀 조절을 했어요. 비중 조절을 좀 해가지고 어 아무래도 조금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이 안 좋아가지고 비중 조절을 했는데 해도 굳이 이렇게까지 떨어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요. 우리가 유심해서 봐야 될 거는 이제 원유, 기름값이 어떻게 되는지, 백불, 어제 백불선을 맞춰준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신흥국 위기에 대해서 계속 관찰을 해야 되고요.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 코로나 때문에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진다. 이게 원인인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거에 대해서는 특히 미국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리고 의미 있게 다우하고 S&P 500이 많이 빠졌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 파월의 매파적 발언이 원인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원인은 중국에 있다. 좀 이따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준의 금리 인상. 요거는 3월 FOMC에서 50bp, 그 다음에 950억 달러 QT. 이거는 벌써 기정사실화 돼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굳이 이것 때문에 파월의 매파적 발언, 뭐 3개월 연속 50bp 인상, 빅스텝,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원인은 다른 데 있다. 인플레가 생각보다 심하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준비한다고 그럽니다.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됐는지 뻔히 보면서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뒷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EU? 미국? EU나 미국 믿고 전쟁을 일으켰던 우크라이나는 지금 완전 그 이런 표현은 하면 안 되지만 국가의 존립이 가능한가? 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진 다시 1960년대로 회귀한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굳이 지금 상황에서 계속 전쟁을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전쟁 그 위기가 있는 곳으로 한 발짝 다가가는 핀란드와 스웨덴 그런 발언이라든지 그런 행보가 맞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뉴스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했다는 기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는 뭐, 이제 신냉전에다가, 미중 무역 분쟁에다가, 그 다음에 미국 러시아 무역 분쟁, 여기까지 확산이 됐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제 냉전에다가 군사 냉전까지 가겠다. 그리고 각 국가들, 일본도 그렇죠? 일본도 이제 평화 헌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좀 다른 나라의 침략에 대비를 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다 군비 증강 그죠? 러시아에서는 히로시마에 2,000배에 가까운 핵폭탄을 개발을 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중국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이 기사가 굉장히 위험한 기사예요. 이런 기사들이. 아, 그리고 중국 밥상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조금 더 키워볼까요? 이 정도 키워. 밥상 물가가 저기 뭐야 올라가고 있다. 그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그냥 인플레. 인플레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 우리나라도 지금 물가 올라가죠. 서민들 물가가 올라갔을 때, 그래 우리나라 같이 경제 체력이 된다든지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좀 덜한데 신흥국들, 그죠? 계속 폭동이 일어납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IMF로 두 개의 국가가 벌써 진출을 했고, 스리랑카 난리 났죠. 돈 없으면 작살나는 거. 진짜 이제부터는 또 다시 코로나 때처럼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되는 자산의 진짜 그 자산 가치에 대해서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시기가 이제 코로나 때 왔었는데 이제부터는 부자 나라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나라는 더 가난한 나라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원 있는 나라가 이제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게 더 이제 그런 거에 예의주시해야죠.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고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한다 그러면 제품가에 어, 제품가를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결정력이 있는 물건을 만드는 나라도 아닙니다. 게다가 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요. 우리나라 참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는 104년 만에 국가 채무 불이행이 임박했다 한다 그러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죠? 의미가 없죠. 아무리 미국이 러시아를 공격한다고 해도 러시아는 벌써
다 만반의 준비를 해놨다. 이거 벌써 한 달 전에 제가 이제 그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뭐 저의 이 어떠한 그 생각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뭐, 그 지정학적 전문가라든지, 뭐 군사 전문가라든지, 그 다음에 외환, 그 파생, 이런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를 종합해 봤을 때, 벌써 러시아는 미국에 대비해가지고 전쟁 일으키기 전에 준비를 해놨다. 그러니까 그 러시아 루브라가 폭등을 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미국은 지금 뭐 러시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게다가 중국, 인도가 또 버티고 있죠. 그죠? 푸틴, 러시아가 또 ICBM 이거를 한다. 힘자랑을 했다. 어, 테슬라가 이제 그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이 기사가 뭐냐면 지금처럼 원자재가 폭등을 하는데 테슬라처럼 이 실적이 엄청나게 그 늘어나는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인플레가 있으면 기업 실적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도 금리 올라가는 것 마치 상쇄시키고 이길 수 있는 거는 실적이 뒷받침되면 가능해요. 그럼 주가는 상승할 겁니다. 그럼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굳이 금리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미국의 하락이, 지금 증시의 하락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중국 리스크, 중국의 경기가 안 좋아진다. 이게 하나 작용을 했을 거고, 또 하나는 실적 피크가 아닌가. 삼성전자도 이제 실적이 최고조 나왔을 때부터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럼 미국 기업도 실적이 이번 실적까지는 잘 나왔는데, 다음에는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미국은 우리하고 분기가 좀 다르지만요. 하여튼 우리나라 기준으로 쳤을 때 다음 분기에서는 실적이 이 정도 나올 거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번 주, 다음 주죠. 내일 월요일부터 이제 그 실적 시즌입니다. 가장 큰 나라들 실적 시즌인데, 그때 그 실적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밖에서 거실에서 저희 딸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잠깐 문을 닫고 왔습니다. 반도체 지옥문 열렸다. 더 하락하는 엔비디아, AMD. 그죠? 반도체가 작살이 났다. 이거는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쵸? 반도체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뭐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짧은 생각에는 실적 피크, 실적이 다음 분기에도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나? 그런 거에 대한 염려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ECB에서 6년째 제로 금리를 손보나 부총재 빠르면 7월에 인상하겠다. 그죠? 제가 이제 ECB 먼저 번에 유럽이 한번 폭락을 했을 때 ECB 충격이었거든요. 갑자기 매파적 발언을 해가지고 ECB 총재가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 ECB도 금리를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요. ECB도 중요한데 일본은 계속 양적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기사에 그런 기사가 있어요. 일본 은행 총재가요. 계속 양적 완화를 하겠다. 엔화가 계속 상승을 해도 하겠다.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본 자체적으로는 안 좋은데 주가가 어떻게 받침이 되는지, 지금 130엔을 넘어서 단기적으로 135엔, 150엔까지 보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ECB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기업 실적에 받쳐주지 않으면 주가를 상승이 힘들다. 그래요. 중국 코로나 통계를 속이고 있다. 공산당이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가 하락은 딱 두 가지다. 실적 피크 아니면 중국 코로나. 중국 코로나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유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딱 두 종류죠. 공급이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공급은 제대로인데 수요가 적어진다 그러면 기름값은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 기름값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특히 가스 가격도 좀 많이 떨어졌는데, 많이 올라가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유심히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게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소비가 위축이 돼가지고 떨어진다.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한다 그러면요. 말 그대로 우리가 가장 듣기 힘들어하는 단어, 스태그플레이션. 이 단어들이 뚝뚝뚝 튀어나올 겁니다. 그죠? 파월이 0.5% 인상 발언에 나스닥이 2.07% 하락을 했다라고 지금 하는데, 굳이
지금요. 그리고 성장주보다는 다우라든지 S&P 500이 좀 많이 빠졌어요. 나스닥보다요. 그런 거 봐서는 실적 피크가 맞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도 이거 곧버스로 갈아타야 되는지 고민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내일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요 일정 부분 레버리지에 투자가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조금 지켜보려고 그래요. 아무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2600포인트에서는 매수대기 자금이 너무 많고 그때 떨어진다라고 했다 그러면 진짜 큰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연준의 금리 인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 피크 이것도 실질적으로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발전용 석탄을 긴급 수입한다. 그죠? 전력위기.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자국 에너지원을 보호를 하고 외국에서는 계속 에너지를 빨아들이려고 그러는데 각 국가들이 자국의 안위를 위해 가지고 원자재 수출을 안 한다. 곡물 수출을 막고 원자재 수출을 막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진짜 힘들어지는 게 되죠. 이제 세계화는 끝이 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기사예요. 위안화가 급락하고 있다. 한 3일 동안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요것 때문에 제가 이제 레버리지를 일정 부분 정리한 이유도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중국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중국은 양적 완화, 일본하고 중국은 계속 양적 완화로 해가지고 금리를 내리면서 돈을 풀고, 일본 같은 경우는 내릴 금리가 없으니까 채권을 매입하면서 양적 완화를 하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모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다시 코로나 얘기가 나왔고요. XE는 우리가 계속 추적하는 거죠. 혼합병변이 XE, 그죠? 뉴질랜드까지 갔네요. 영국, 대만에서 확인이 됐는데, 그리고 XJ가 또 있어요. 그리고 BA2는 지금 대세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BA4, BA5까지 나왔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추적해야 된 거는 아동 감염 환자 증가. 원인이 없어요. 정확한 바이러스가 뭔지를 모른다. 그래서 요거를 추적을 하는데 오늘 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베이징에서 학내 감염, 학교 내에서 뭐 감염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이징, 중국, 코로나, 경기 위축 이 세 개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경기 위축이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중국에서 발표하는 어떠한 그 지표라든지 먼저 번에도 그 성장률 지표가 한번 나왔었는데 저는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중국은 안 믿습니다. 공산당은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죠. 그 지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중국이 방역한 내역에 대한 지표가 나온다 그래도 믿을 수가 없어요. 단 하나 환율하고 그죠? 파생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를 유심히 보면 되는데 환율이 굉장히 많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중국은 굉장히 안 좋아진다. 그리고 코로나가 굉장히 오래 몸에 남아있다. 그리고 16개월 이상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인 사례도 있다. 뭐 1년 이상 몸에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연구 결과가 하나하나씩 나오는데 좋은 거는 안 나옵니다. 우리 독감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요. 인도네시아가 석탄, 식용유, 팜유죠. 수출을 중단했다. 야, 이게 또 기름 수출을 안 하면 중국이 난리 나는데. 그죠? 그러다 그 자국에 있는 원자재라든지 곡물들을 보호하려고 그래가지고 자국을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주기 위해 가지고 너무 폭등을 하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사재기도 일어날 거예요. 원자재라든지 이런 게 폭등을 할 때는 또 사재기가 극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어떠한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힘들어지고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 점점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거 BOJ 총재가 얘기한 겁니다. 일본은행 강력한 금융 완화 끈기 있게 지속하겠다. 그리고 홍콩이 빗장을 풀었다는 기사가 있고 그 다음에 블랙록이요. 블랙록에서 유럽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런 데서 요런 거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대부분은. 대부분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요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유럽이 심상치 않습니다. 유럽. 조만간에는 유럽의 방향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방향성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느 쪽으로 방향을 탄다 그러면 잘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돼 가지고 잘 해결이 된다. 그 다음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지금보다 더 수위가 높아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유럽이 그나마 버틸 수 있는데 수위가 더 높아진다. 원유, 가스 제한을 둔다.
푸틴이 미쳐가지고 가스관을 잠갔다 유럽 작살나겠죠. 그러면 그때는 진짜 전면적으로 들어가겠죠. 경제 전쟁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빅4가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한대요. 요거를 이제 보고 해야 되는데 26일 마이크로소프트요. 그 다음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가 26일, 그 다음에 애플과 아마존이 28일. 요때 실적이 나오죠. 실적이 나오고 나서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실적이 4사 최고치가 나오고 이전 분기보다 더 잘 나오고 전년 동기 대비보다 더 잘 나왔다 라고 하는데 주가가 빠졌다. 그러면 실적 피크예요. 우리가 실적 피크라는 거에 대한 어떠한 그 단어가 나왔을 때는요, 일단은 대피를 해야 됩니다. 꾸준한 우하야. 그죠? 큰 규모의 펀드라든지 큰 규모의 뭐, 그 어떠한 그 펀드라, 뭐 이렇게 돈을 굴리는 곳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뭐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요, 꾸준히 돈을 뺍니다. 실적 피크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렇다면 이런 시가 상위 종목들에서 주가가 뚝뚝뚝 떨어진다. 뭐 많이 떨어진 게 아니라 아주 적은 양으로 떨어진다. 적은 숫자로 떨어진다고 해도 우하향을 꾸준히 한다 그러면요. 그죠. 투자하기가 참 애매한 그런 시즌이 오겠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28일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요,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 곧버스 투자는 아직 아닌 것 같고, 레버리지를 좀 정리하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지켜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뭐 장이 많이 깨지고 차트가 많이 깨졌다 그래가지고 곧버스 투자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떠한 그 악재가, 새로운 악재가 없어요. 뻔히 우리가 아는 악재. 그리고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시끄럽지 않고 아주 조용하게, 진짜 사람 애간장을 녹이는 하락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베이징, 더 확산세가 나온다. 이 얘기가 또 나왔고요. 그리고 동남아에서는요, 이제 코로나에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PCR 검사도 안 하고 다들 여행 오세요. 막 이런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베트남도 개방하고 그랬는데 베트남 주가가 뚝뚝뚝 떨어져요. 제가 베트남 주가가 떨어질 때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한번 유심히 봐야 된다. 라고 했는데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더니 주가가 푹푹 떨어지네요. 이거죠. 급성 간염인데 지금 12개 국가로 퍼졌대요. 그리고 169명, 영국에서 114명, 한 명은 사망했고요. 아데노바이러스가 코로나19 관련성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아데노바이러스. 이거 한번 나왔는데 여기 정확하다고 얘기도 안 했거든요. 아데노바이러스가. 뭐 그랬다. 그리고 스페인 13명, 이스라엘 12명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다 유럽 쪽에서 이제 이게 퍼져 나가는데 원인 불명이에요. 솔직히. 이게 아직까지 이게 정확하게 내용이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여기 시간이 지나면 요거에 대한 뉴스들이 쭉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린이들이 걸린다는 거예요. 어른들보다. 어린이들은 지금 백신에 대한 백신 예방 접종을 많이 안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거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하고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 새로운 변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요거는 계속 주시를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심각한 사태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차트입니다. 저는 코스피 5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어저께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서 쭉 빠졌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요 마지막 라인을 뚫고 이탈을 한다. 만약에 지금 미국 장이 엄청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 장도 안 좋게 나왔고요. 그러면 만약 음봉이 이렇게 딱 섰다. 라고 한다 그러면 레버리지 매도를 하고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단 기다려 보고 싶어요. 이 밑에서는요. 1600, 2700포인트가 무너지고 지금 2700포인트 근방까지 왔는데 무너지고 그 밑에서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매수대기 자금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크게 빠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미국처럼 뭐 마이너스 2% 이렇게 빠지지 않잖아요. 우리 기껏해야지 하루에 0.5%, 1%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장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주의할 점은 저는 이게 레버리지하고 곧버스를 투자하니까 지수 관련 투자를 하니까 손실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아직까지도 저는 이제 투자를 해서 수익권인데 개별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손실이 크거든요. 개별주는 뭐 심리에 따라 가지고 뭐 1%가 빠졌다 그래도 지금 중소형주는 굉장히 많이 하락세가 있거든요. 게다가 테마성 같은 경우는 더 빠지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크게서는 요 라인 패턴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여기서 한번 치고 올라갈 뻔 했는데 그냥 빠지네요. 그래가지고 차트는 망가졌다. 그리고 요 라인 마지막 라인을 부시고 하락을 한다 그러면 저는 무포로 대기를 하겠습니다. 뉴스가 곧버스를 사라 이야기를 아직 안 해주고 있어요. 뭐가 심각한 건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죠. 2704 간당간당하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요 라인에서는 계속 해가지고 요 라인에서는 그냥 매수 대기 작업이 많다 이렇게밖에 느껴지질 않아요.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문제죠. 다우존스 이 음봉 정말 짜증나기 싫은 음봉 확대를 해볼게요. 아 이건 뭐 제가 만약 다우에 지수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곧버스입니다. 예, 그냥 일단은 곧버스에다가 발을 담가 놓고 기다려야 되죠. 월요일 날 저녁에 미국 장이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끝나는지가 중요해요. 만약 여기에 또 다시 한번 음봉을 다시 한번 만들었다 하고 한다 그러면 뭐 그죠? 곧버스를 안 따라갈 수가 없죠. 우리나라 2600포인트가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나스닥도 그냥 쭉쭉 나스닥에 버티겠습니까? S&P 500 그죠? 쭉.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스닥이야 그렇다고 쳐도 다우하고 그죠? 다우하고 그다음에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던 다우하고 S&P 500이 무너졌다.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아닌가. 그리고 예의주시해야 되고 전 저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곧버스를 사기는 뭐하고 전 저가 깨진다 라고 했을 때 그때 한번 곧버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고 무슨 뉴스가 나왔는지 실질적으로 하락의 원인이 뭔지 파악을 해보고 투자를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계속 추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매물대가 됐네요. 이걸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죠? 월요일날 다행히 양봉이 쭉 쓰면서 이렇게 쓰면서 올라가 준다 그러면 다행인데 그죠? 이렇게 올라가 준다 그러면 다행인데 우리나라도 살고 삼성도 살고 하이닉스도 살고 다 살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이지 않죠? 이 매물대 뚫기도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서는. 그죠? 중간 매물대.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음봉이 하나 더 나왔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음봉이 하나 더 나왔다. 막을 수가 없네. 그럼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작년 2월 달치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죠? 요 차트를 좀 더 길게 봐야 되는데. 많이 빠졌어요. 중국도 의미 있게 빠졌다. 양봉이 쓰긴 썼는데 이건 뭐 의미 없는 양봉. 그죠? 요 라인을 지금 요 라인을요. 이 중간 라인을 다시 뚫고 위로 올라가기가 힘들 거다. 이 위로는 위로 뚫고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밑에서 놀지 않을까. 이평선 내려올 때까지 놀지 않을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더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독일도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저번 주에 베트남 지수가 수상하다. 예. 강력한 저항대. 그죠? 강력한 저항대를 뚫고 내려 버렸죠. 이때.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해가지고 솔직히 저는요 반대로 생각했어요. 다시 한번 하락을 해가지고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그러면 세계 경기가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든지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베트남 지수는 다시 위로 향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베트남 ETF 그거를 관심 종목에 넣고 좀 살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쭉쭉쭉 빠지는 게 이 빠지는 게 힘이 너무 없고 그리고 베트남 지금 경제라든지 베트남에서 코로나를 풀면서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항공 수요 이런 거 보고 했는데 뭔가 이상해요. 베트남도 이상하다. 신혼국익 중에서 베트남이 이상하다 그러면 글쎄요. 코로나 때문에 봉쇄가 됐다 그러면 베트남 지수는 더 올라가야 되는데 중국이 봉쇄가 됐다 그러면 베트남한테 더 이제 어 베트남 쪽으로 그 물량이 더 쏠릴 텐데 그러지 않는다. 주가가 빠진다. 이상한 거죠.
베트남에 있는 뭐 삼성전자가 뭐 인도네시아 갔다 그래서 뭐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국뽕이고요. 그러지는 않아요. 베트남이 원체 지금 굉장히 베트남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이 지수는 계속 한번 추적을 해볼게요. 잠깐만, 이거 라인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간 건가요? 아,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네요. 이 라인 무너진다 그러면 여기까지 봐야 되나요? 여기까지? 오, 위험한 라인까지 왔네요. 저는 여기까지 봤는데. 아, 이게 위험한 라인까지 왔네요. 그죠? 그렇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팔아대는데, 끊임없이 팔아대는데, 그죠?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는 많이 파는데 여기는 없어요. 거지. 아, 제 생각엔 그런 거예요. 외국인들은 이제 팔을 물량이 없나? 물량이 있는데 굳이 다 팔고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단기적으로 어떠한 비중 조절을 해가지고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투자를 한다. 근데 내가 총 대한민국의 2%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내 전체 자산 중에 전체 자산 100% 중에 2%가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고 있다. 요거를 좀 줄여가지고 다른 국에 옮겨야지. 그러면 1.5%를 만들자. 이렇게 만들었겠죠? 어? 유명 펀드들이. 그렇다면 뭘 팔까요? 상위 10개 종목이죠. 상위 10개 종목. 그 회사들을 주구장창 팔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게 이때가 아닌가. 이 밑으로는 더 많이 팔았죠. 이 밑으로는. 그죠? 얼추 1.5%가 되지 않았을까. 얘네들이 생각하는 목표치에 다 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 그러면 반등, 만약 장이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우리나라에 조금이라도 호재가 있고 다시 저거를 0.1%만 더 늘린다라고 어떠한 생각만 있다 그러면 이게 플러스 되면서 증시는 폭등을 할 수가 있거든요. 라고 한번 생각해봅니다.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외국인하고 기관도 많이 팔았는데 솔직히 많이 판 건 아니에요. 금융투자 이쪽에서 돈이 많이 쏠려 나온 거니까 외국인들의 패턴, 외국인들의 행태, 뉴스 이런 거를 좀 종합을 해봐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들은 다 판 것 같은데 굳이 고버스? 이때 고버스를 팔았으면 어땠을까? 그죠? 더 많은 수익이 났을 텐데 지금 고버스를 판다? 아, 좀 이상하죠? 그렇다. 그죠? 외국인들은 행태가 뭐 없어요. 지수로 좀 장난질을 쳤다. 근데 지수를 굉장히 많이 팔았죠. 그리고 고객의 탁금이 다시 61조대로 불어났고요.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이요. 레버리지를 정리한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전 고를 뚫어버렸죠. 그죠? 전에가 1240원이었나요? 이게 40원이었고, 요 라인이 40원인가 그러는데 43원 뚫어버렸어요, 위로. 그래가지고 이게 더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안 좋아진다. 아, 이게 좀, 그냥, 요 박스권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박스권에서 좀 움직였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밑으로 더 내려가면 더 좋겠지만, 12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좋겠지만, 저희가 1200원에서 1230원까지만 보자고 그랬는데, 계속 여기서 놀더라고요. 그래서 불안불안했는데, 내려올 줄 알았는데 안 내려오네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위험 구간이다. 환율도. 미국 달러 지수, 전혀 안 내려옵니다. 이건 무시무시해요. 그죠? 100불 위로까지 올라갔는데, 이때도 높았는데, 그죠? 대략 97까지는 내려와야지 안정적인데, 내려오려고 하면 한참 남았죠? 너무 안 좋습니다. 솔직히 이런 거 봐서는 레버리지도 투자하기가 좀 애매한데, 근데 주가라는 게, 주식이라는 게 이런 거 다 무시하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레버리지를 오래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고퍼스를 오래 가지고 가는 게 맞죠. 이 상태라 그러면. 근데 고퍼스는 솔직히 먹을 게 없으니까 무포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고버스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일주일 새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이상 있는 거죠. 금리 때문에 나스닥이 폭락을 했다? 미국 애들은 쪽팔린 거예요. 중국 때문에 자기네들 주가가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중국 때문에 떨어진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코로나가 안정화가 되고
중국의 어떤 물량이라든지 유통 이런 게 정상화가 되기 전에는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뉴스가 쑥쑥 나올 거예요. 기업 실적이 나오면서 실적 피크에 대한 하락인지, 그리고 중국이 이 모양이니까 더 이상 그 실적이 더 좋아지지 않을 것 때문에 하락을 한 건지. 그 단적인 예가 넷플릭스잖아요. 넷플릭스 가입자가 20만이 줄었대요. 20만이. 그죠? 넷플릭스 가입자가 20만이 줄었는데 러시아에서 70만 명이 날라갔습니다. 70만 명이. 그러면 플러스 50만이거든요. 그죠? 마이너스 20만인데 러시아가 작살났으니까. 그러면 넷플릭스가 지금 한 30% 넘게 하락을 했는데 그러면 사야죠. 그죠? 근데 안 사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넷플릭스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그렇다는 건 뭐다? 실적 피크. 더 이상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단적인 예가 넷플릭스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미국 4대 성장주들이요. 걔네들 실적 나오고 주가 움직이는 거 봐서는 실적 피크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고퍼스에 한번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 쭉쭉쭉쭉 무섭게 올라가네요. 이런 거 보면 또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 보면 그게 맞는데 파월이 말해가지고 주가 이게 올라간다는 게 맞긴 한데 총체적 난국이네요. 그래서 제가 금값을 좀 봤는데 금값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뭐를 사야 될까요? 금을 사야겠죠. 1차 저항, 2차 저항, 그죠? 요 깨지면 판다. 근데 바닥까지 왔죠? 그러면 저는 1930불에서 금을 한번 매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매집. 금을 한번 사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황에서는 금을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8불까지 올라갔다 6.4불. 의미 있게 빠지죠? 이게 언제까지 빠질지. 그렇다 그러면 이게 왜 빠질까요? 공급이 원활해서 수요가 줄어들어서 글쎄요. 한번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것만 보고요. 마치도록 할게요. 원달러 우리 다 한 거고 국채 너무 높다. 코스피 1% 빠졌다. 중국 뭐 버텼는데 믿지를 못하겠다. 호주, 니케이, 대만 대략 1%에서 1.5%, 0.5%에서 1.5% 사이 빠졌다. 이 니케이가 다시 빠지기 시작한다. 근데 엔화는 얼마다? 128엔. 잘못하면 일본이 작살난다. 일본 작살나면 우리도 작살난다. 근데 주가 올라가면서 엔화가 공공행진해서 130일 넘어간다. 우리나라 작살난다.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경쟁해가지고 이길 게 없는 거예요. 환율 가지고 따진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이 더 올라가야 되나요? 한 1,300원까지 올라가야 되나요? 얘네 따라가지고 못 올라갑니다. 그죠? 경쟁력은 지금 일본한테 있는 거예요. 뭐 나라야 작살나든 만든 뭐 서민들이랑 죽든 말든 일본이 그런 거 신경 안 쓰겠죠. 그죠? 기름값은 100불. 제가 그랬죠, 100불. 기름값 브렌트유 100불 근방에 오면 기름 한번 사볼 생각이 있어요. 어, 기름 한번 사볼 생각이 있고, 그죠? 다른 거는 뭐 사고 싶은 생각이 없고, 원자재 쪽이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딱히, 그럼 미국은 어저께 이렇게 끝났다. 그죠? 그러면서, 어, 그죠? GM이 갑자기, 어디 있어? GM이 2% 넘게 빠지고, 그죠? 애플, AMD, 테슬라, 그죠? 많이 찜찜하다. 월요일 날 우리나라 주식도 중요하지만 미국장이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은 뭐 봐가지고 정리를 하든지 일단은 고퍼스는 아닌 것 같으니까 고퍼스는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전저 라인이 다 깨졌다 그러면 고퍼스를 사야겠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고퍼스를. 그렇다. 그리고 개별주 가지신 분들은 많이 조심해야 되고 그런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자. 이 얘기가 맞을 수도 있거든요. 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코스톨라니의 책에 보면 그런 게 있었어요. 주가가 폭락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전화 받기가 싫어서 잠시 동안 사라져버리는 그런 마법을 부렸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폭락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많이 떨어졌을 때 여기저기서 막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언론에서는 이 얘기 저 얘기. 그러니까 주가가 빠졌으니까 무슨 구실을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내 스스로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거죠. 뭐 부안해독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팔지 말아야 될 때 주식을 판다든지 사지 말아야 될 때 주식을 산다든지 그런 실수를 범할 우를 범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정보에서 나는 더 멀리 떨어지겠다 해가지고 여행을 간다든지 그런다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만약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주식 시장에서 좀 한 걸음 뒤로 물러나가지고 좀 떨어져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지수 투자를 하니까요. 고퍼스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해지 차원에서는 가능하지만 개별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힘들 거예요. 지금은 많이 힘든 시기다. 특히 소형주, 큰 주식들은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중소형주들이 상승하는 거는 많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게 더 많이 하락을 하는데 100개 중에 5개가 상승하고 95개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에서 좀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정보에서 멀어져라. 방송 마치겠습니다. 끝.